미국 주식 어려우세요? 저와 함께 무작정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워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린스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스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스타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영스타의 무작정 따라하기 시간으로 돌아왔어요.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항상 저희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 팔로우 하시면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항상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그 토픽을 이제 백투스쿨 시즌으로 잡아주셨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백투스쿨 시즌이 시작되잖아요. 네. 그런 만큼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이 백투스쿨이 뭐죠? 백투스쿨이라는 걸 한마디로 하면 학교에 다시 돌아가는 거니까 네. 개학인데 네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학제라 그러나요? 약간 다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나라는 3월에 시작하고 네. 일본 아마 4월인가 시작하고. 그래요? 날짜도 다른 제가 알기는 그렇고. 근데 이제 서양 이런 나라들은 보통 9월에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런 개학 시즌을 앞두고 뭔가 좀 쇼핑하고 이런 것들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백투스쿨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백투스쿨 관련해서 뭐든지 물건 사는 것을 백투스쿨, 뭐 쇼핑 시즌, 뭐 세일,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표현하기 사실 너무 신나는 시즌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래요? 네네네. 학교 가니까 공부 잘할게 엄마. 네네. 이거 나가는 거잖아요, 이거. 근데 사는 건 닌텐도. 엄마 나 공부 열심히 할 테니까 닌텐도 사줘 많이.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옷 많이 사달라고. 아 그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워낙 여러 군데서 벌써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관련 뉴스들 보면 워낙 많이 나와요. 뭐 CNN도 나오고, CNBC 나오고, 네. 블룸버그까지 해서 이렇게 또 오늘 그런 것들을 좀 취합해서 그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실제로 보면 이게 뭐라 그러죠? 그 쇼핑 시즌 해도 사실 애들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애들 가서 사면 혼자 사는 것도 있죠. 특히 네. 티네이저들 혼자 가지만 네. 애들 가면 엄마 아빠 가면 항상 그렇잖아요. 그쵸. 애들 거로 살아갔다가 엄마 쫓아가도 하고 애들은 짜증내고 이런 거잖아요. 빨리 집에 맞아요. 가자 그러고 맞아요. 빨리 게임기 해야 되는데. 월가워즈. 미국에서 흔히 그 시즌을 보면 연말 쇼핑 시즌 나면 제일 큰 거가 바로 백투스쿨 아, 쇼핑 그렇구나. 시즌인데 네. 맞아요. 얘기를 하죠. 그래서 통상 쇼핑 시즌에 이제 이런 거 사실 법으로는 없는데 네. 보통 7월 말에서 어허. 9월 초까지 얘기하는 거가 그런 쇼핑 시즌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 근데 네. 이게 사실 저는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알잖아요. 네. 미국에서 알겠네요. 직접 네네. 살아봤으니까 네. 백투스쿨 시즌이다 그러면은 온갖 데서 광고를 다 때리고요. 네. 그리고 마트 가면은 막 여기저기 다 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엄청 그 하이프라 그러는데 엄청 난리가 나는 그런 쇼핑 시즌이란 말이에요. 네, 네. 그런데 실제로 이거를 숫자로 집계해봤을 때는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진짜 매번 이게 정말 어디서 규모가 나오는지 알 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긴 하죠. 그냥 여러분 믿으시면 됩니다. 그냥 제가 어디 갑자기 뇌피셜로 훅 말하는 건 아니니까 네, 그냥 네. 믿으시면 되는데 오늘 얘기하는 것은 미국의 네이셔널 소매협회가 있어요. 거기서 그렇죠. 나오는 수치가 되겠는데요. 2020년 기준을 보면 가구당이요. 평균 789달러를 그런 백투스쿨 네네. 시즌에 썼다는 겁니다. 애들 뭐 사주 그러냐고 상고가 되겠고요. 대학생은 조금 품품이가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뭐라도 노트북도 좋은 거 사야 그쵸.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대학생은 1,059달러가 평균 금액이 됐고요. 미국 기준을 보면 약 1,000억 달러 시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와우. 115조 원 규모가 이때 소비가 이제 늘어나는 거 되겠고요. 사실 모든 쇼핑 그렇지만 작년에 워낙 슬로우했기 때문에 네네. 올해는 웬만한 데가 지금 2019년은 넘냐 못 넘냐 이런 건데 바로 오늘 이런 이런 백투스쿨 시즌의 이번에 쇼핑 시즌은 2019년을 넘어서서 사상 최대 규모가 나올 가능성을 지금 벌써들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2020년에 가구당 평균 789달러를 썼더라 이것도 네. 팬데믹 때문에 적었던 게 이 정도라는 거잖아요. 줄어들었죠 당연히. 줄어든 게 이 정도. 학교를 안 갔잖아요 작년에. 그러니까, 맞아요. 학교 가려니까 이제 린스타 같은 경우 엄마 학교 가려니까 옷 사줘 그러는데 야 집에 있을 때 무슨 옷이냐 집에 있을 때 무슨 신발이야 맞아요, 딱 그런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화장도 집에 있는 거 그냥 대충 네. 하고 살아 이런 거잖아요. 그래놓고 80만 원 쓴 거잖아요. 그래갖고 80만 원 썼는데 그래서 오늘 어느 정도냐는 거가 궁금하실 텐데 마스터카드 스펜딩 펄스라는 곳에서 얼마 전에 전망을 했는데 작년이 아닙니다. 작년은 뭐 비교가 안 되는데 그렇죠. 네. 2019년 대비 약 6.7%가 늘어날 걸 전망하고 올해예요. 네, 올해요. 특히 이제 아까 벌써 말했지만 옷을 사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의류 소비가 그 중에서 가장 커질 거라고 하고 있고요. 사실 작년과 비교 불가하겠고요. 하여튼 그쵸. 2년 전 대비 특히 옷 같은 경우가
엄청나게 많이 팔릴 것 같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 되겠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엄청난 데 갈 데가 없었어요. 워낙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시골 도대체 어느 정도 시골길래? 왜냐면 많은 분들이 미쿡하잖아요. 아까 미국 살다 벌써 얘기했잖아요. 아까 팔로우 딱 그러잖아요. 우리는 팔로우 뭐 이럴 때 팔로. 이게 그 완전 농촌 시골이 아니라 네. 제가 살았던 시골은 네. 약간 반딧불이 많고 이렇게 아기자기한 그 역사 이렇게 웃는 거 처음 봤어요. 반딧불이요? 네. 잔디가 이렇게 드나게 푸르스름하게 깔려져 있는 그런 예쁜 시골이었어요. 그런데 네. 그러다 보니까 몰이 딱 하나 있었고요. 제일 큰 몰이. 몰이 딱 하나 있었고 그리고 월마트 하나 뭐 이런 식이에요. 네. 그래서 네. 딱 갈 데가 정해져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올해 사람들이 이런 어디에서 쇼핑을 할지 네.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백화점 많이 가고 네. 여의도 요즘 주말에도 오시면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 다 갑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더 현대에 보러 쭉 가는 맞아요. 거거든요. 백화점도 가긴 가지만 그보다는 우리 전문점에 많이 가는 거죠. 브랜드 있는 데로 가는 네. 거죠. 그래서 올해도 보면 예상하는 거나 이렇게 보면 약간씩 다른데 지금까지의 결과로 보면 의류 전문점이 지금 35%가 2년 대비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백화점은 2년 전 대비 16%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사네요. 백화점보다는 의류 전문점에 좀 많이 가는 거죠. 뭐 리바이스면 리바이스 딱 매장에 간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아메리칸 이글이면 아메리칸 이글. 딱 거기 간다는 거길 거예요. 간다. 네, 딱 가는 거죠. 그리고 잘하면 잘해 딱 가는 거지. 물론 잘해가 백화점 안에도 있는 거 있지만 좀 약간 크게 따로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백화점에 뭐 노드스트럼 우리나라 신세계 가는 것이 아니라 딱 그 매장을 가는 사람들이 한 2배 정도 많다는 거죠. 그걸 아마 젊으신 분들 아마 이거 방송 보시는 분들도 연령에 따라서는 약간 수긍하신 분도 있고 네네. 그렇지 못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연세가 있을수록 그냥 롯데 가자 뭐 딱 이런 분위기인데 만나서 아닌 분들은 약간 다른 데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웃죠? 아니, 제가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롯데 가자? 네. 롯데 가면 우리나라 롯데 가면 다 있죠. 네, 다 있지만 그렇죠. 외국은 이제 딱 그렇지는 않으니까 맞아요. 그런 거가 되겠는데요. 네. 이런 것은 이제 지금까지의 팩트가 되겠고요.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또 마스터카드에서 오늘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 네네. 마스터카드는 이제 올해 과거 것도 있지만 올해 전망을 전체적으로 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2021년 대비 얼마만큼 늘어나냐가 중요한데요. 네. 의류 전문점은 올해 전체적 연간을 봐서 78%가 늘어날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백화점은 여기서도 한 2분의 1,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백화점은 25%, 그리고 전자제품점, 네네. 그 베스트바이 이런 거예요. 네네. 우리나라 같으면 하이마트인데요. 이게 13% 되겠고요. 흥미로운 거가 이커머스는 줄어들 거라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에 워낙 증가율이 높았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겠고 올해는 그래도 한번 가보자. 늘 우리 얘기하잖아. 그쵸. 사랑국에 한번 가보자. 이런 거. 맞아요. 구경 한번 가보자. 네, 맞아요. 그래서 이커머스는 증가율이 둔화 내지는 약간 마이너스 나가는 이거 흥미롭네요. 이런 거가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아마존이나 월마트, 타겟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경쟁이 좀 커질 수 있겠고요. 특히 이 증가율 자체가 마이너스권이 나오는 것은 작년에는 이런 선물뿐만 아니라 전체 매출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먹거리 이런 것도 엄청나게 주문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올해는 여하튼 이커머스 이런 쪽보다는 소위 리테일 전문점 이런 것들이 좀 증가율이 좋게 나오고 있고 실제 올해 보면 그런 것들이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팩트가 되겠죠. 그러니까요. 안 그래도 저는 왜 아마존은 지금 6개월, 8개월 정도 계속 그냥 횡보하고 있고 네네. 아메리칸 온라인이니 또 뭐가 그렇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의류 브랜드들, 의류 브랜드들은 막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거 있는 거죠.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었다는 건 좀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 백투스쿨 시즌에 대해서 알아봤고 또 지금 어떻게 이 쇼핑 트렌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이제 그 배경에 대해서 모두 알아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이야기를 들어가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관련해서 UBS에서 선택한 종목을 좀 공유해 드릴 텐데요. 네네. 일단은 큰 틀에서 보면 UBS는 이번에 백투스쿨에 대해서 상당히 한번 기대를 해도 된다 안 된다? 기대를 한번 해보자라는 시각을 갖고 있겠고요. 혹시 근데 안 된다고 얘기하는 곳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건 별로 없죠. 네, 다만 그 안에서 보면 종목별로 시각이 좀 엇갈릴 네네. 수 있죠. 여전히 뭐 백화점도 좋다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 백화점보다 딱히 좋다 이런 네네. 생각도 있겠는데요. 네네. 여하튼 UBS는 그런 와중에서 가장 큰 기본적인 근거를
소비자 신뢰 지수의 그런 미시간 대학교나 이런 것들의 그런 추세가 있는데 네네. 5기 연속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소비를 한다. 뭐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으로 바로 들어가면 앞서 몇 번 얘기 나가는데 이 UBS에서 한 첫 번째 종목은 아메리칸 이글 아웃피터입니다. 그러니까 AEO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이 브랜드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편한 분도 계세요. 좋아하세요? 저 편안해해요. 약간 좋아요. 네.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지오다노 느낌.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딱히 우리가 AEO의 어떤 광고를 보는 것도 아니고 네네. 그렇다고 뭐 어떤 유명인이 이거를 즐겨 입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네. 그냥 근데 미국에서는 좀 학생들은 누구나 다 한 번쯤 무조건 다 가는 네. 우리 그 여자애들끼리는 이제 친한 애들끼리 쇼핑 데이트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네. 특히 주말에 쇼핑을 많이 하러 가고 또 이제 막 친해진 친구들끼리도 Do you wanna go shopping? 이런 식으로 해서 친해진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쇼핑을 갔을 때 무조건 들르는 매장 중에 하나 이런 식이에요. 그런 느낌이 있구나. 딱 그런 거죠. 이렇게 아주 비싼 거는 아니지만 맞아요. 그 많은 친구들이 이것저것 다 살 수 있고 가격도 뭐 1+1도 있고 세컨드는 50% 오프 이런 거 자주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학생들이 사기에 괜찮은 거죠. 난리 지는 것도 아주 이런 것들. 그런 느낌이구나. 알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저희 뭐 그 외국 가고 그러면 저는 그런 아니고 저희 와이프는 뭐 조카들 뭐 하나씩 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주잖아요. 네. 여기 한번 쓱 갔다 오면 2개 사는데 3개, 4개 막 싸게 쓰고 나는 이런 느낌이죠. 맞아요. 네, 그런 느낌. 그런 느낌.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지오다노 약간 그보다 약간 그 느낌으로 보면 지오다노가 약간 상위 느낌. 맞아요. 저 사실은 개인적으로 그래요. 제 그래요? 개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이키입니다. 나이키. 네, 사실 나이키는 최근에 이제 그런 실적이나 이런 것들 발표하면서 완전 주가 급등해서 상승적인데 이 전에 이미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나이키는 이런 거랑 최근에 어떤 중국에서의 매출 이번에 미국이나 북미에서 100% 매출 나와 있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나이키에 대한 소위 10대들 그리고 백투스쿨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완벽한 선호도는 분명히 있는 거죠. 1위 업체는 분명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나이키에 대한 여전한 관심을 두 번째로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스케쳐스입니다. 오, 내가 좋아하는 스케쳐스. 네, 스케쳐스는 저희가 워낙 여러 번 얘기했던 거가 되겠고 지금 지금 저도 스케쳐스 신고 있는데 맞추면 그러네요. 전 스케쳐스를 진짜 편해서 신고 저는 발이 약간 평발해서 발이 아프거든요. 근데 저한테 진짜 맞아서 신는데 하여튼 스케쳐스도 상당히 지금 핫한 브랜드명이 분명하죠. 물론 나이키가 최고죠.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언더아머나 이런 것들이 최근에 다시 좀 부흥하고 있다는 시각이 많이 있는데 스케쳐스 이런 것들이 가격도 아메리칸 이글 아웃피터가 $37 그리고 스케쳐스 $50 수준이기 때문에 가격도 좀 저렴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세 가지를 중심으로 지금 UBS는 이번에 백투스쿨에 주목할 주식이다 딱 얘기를 하고 있네요. 얼마 전에 그 스케쳐스에서 실적 발표할 때 CEO가 우리는 편한 신발을 추구한다 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그 뉴스 보도가 많이 나왔었던 게 이제 사람들이 일도 해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하는데 그럼 많이 걷지 않겠느냐. 맞아요. 많이 걸으면 편한 신발이 필요하다. 거기에서 이제 귀결되는 게 스케쳐스로 가더라고요. 맞아요. 되게 신기하다 이랬었거든요. 스케쳐스 UBS에서 꼽은.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아메리칸 이글, 아웃피터스, 나이키, 스케쳐스까지 UBS에서 종목으로는 이렇게 골랐다고 해요. 다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납득이 되는 그런 종목들인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쇼핑몰을 아까 전에 요즘에는 뭐 쇼핑몰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고 매장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다. 이제 매장을 봤으니까 이번에는 쇼핑몰을 볼까요? 근데 우리는 백화점인데요. 이 UBS가 이렇게 앞에 세계 회사는 좋게 얘기했지만 또 썰렁하게 얘기한 것도 있습니다. 바로 백화점이나 쇼핑몰에 대해서는 딱 얘기하고 있는데요. 쉽게 해서 매도교 딱 두 군데를 줬어요. 매도교를 딱 이렇게 딱 쿨한 거죠. 멋있어요. 이런 거. 이렇군요. 이게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슈가 되는 것이 노드스트롬입니다. 노드스트롬은 제가 봤을 때는 미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나름 고급 백화점 라인이거든요. 맞아요. 나머지는 다 죽었고 실제로 여기 하나 살아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딱 매도 의견을 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백화점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리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재미없을 것이고 최근에 많이 반등했는데 이거는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고 이미 그것들이 충분히 가격에 반영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드스트롬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금 $36 이것밖에 안 되는데 매도 의견을 내고 있고요. 사실 노드스트롬 어때요? 느낌하면?
노르드스트롬 하면 사실 저는 되게 좋아하던 백화점 중에 하나라서 어쩌다 이제 이렇게 실추가 됐나 좀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어쨌든 되게 좋은 이미지입니다, 저한테는. 저도 노르드스트롬 자주 가요. 네네. 왜냐면 저희 그 아들 있는 데서 워낙 가까웠고 시내에 한복판에 있고 편하고 사실 그 해외는 이렇게 우리나라 같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기 가면 나름 좋은 브랜드들이 많이 있어요. 들어와 있고 네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노드스트롬의 밴쿠버 안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샵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브랜드가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굳이 뭐 이렇게 가서 사야 되나? 저는 개인적으로 백화점은 어떤 느낌이냐면 백화점에서 옷을 입어보고 이러면 안 되지만 몰래 상표를 찍어와서 맞아요. 그 코드로 인터넷으로 사게 되는 그러니까 결국은 맞죠. 백화점 매출을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저는 백화점에서 파는 물건을 사긴 하지만 그 물건을 인터넷으로 사는 그러니까 결국 백화점은 약간 쇼윈도 같은 맞아요. 쇼윈도에서 끝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혹시 그쪽도 그런 저도 그러냐고요? 그럴 것 같은데? 아니 북미권에서도 좀 그런 사실 이게 제가 이게 지금 십자가를 둘러맸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진짜 십자가를 둘러매서 이미지 관리는 완전히 내려놓으신 그런 인스타의 모습인데 저는 솔직히 안 그러거든요. 죄송합니다. 미안하지만 선긋기. 저도 그런 사람은 이상하게 생각하죠. 월가워즈. 그러니까 노드스트롬은 어떤 매도 의견을 받고 있고요. 두 번째 매도 의견을 받고 있는 건 메이시스입니다. 사실 메이시스는 진짜 이게 뭐 살 것도 별로 없죠. 솔직히. 그래요? 그러니까 그 좀 약간 올드 패션 뭐 그런 느낌이죠. 약간 좀 진짜 올드스쿨 올드스쿨 그런 이미지인데요. 메이시스가 $19 수준인데 모르겠습니다. 주가는 뭐 반등하고 있는데 최근 주사를 반등하고 있는데 이 UBS는 딱 매도 의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BS 의견을 정리해 보면 역시 전문 매장, 그 전문 브랜드 있는 곳에 있는 것이 올해 매출도 더 좋아질 거고 그때 매수 의견 반대로 기존의 어떤 백화점 이런 것들 보면 여전히 매도 의견 많이 올랐다. 가격이 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백화점들에 대한 어떤 전망은 지금 굉장히 좋지가 못하네요. 그래도 이제 개별 어떤 기업들, 개별 그 브랜드들에 대한 전망은 좋게 나오고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다고 하니까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 가운데에서도 미국 백화점에 투자하신 분들 꽤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경기 회복되면은 백화점 뭐 안 되겠어? 되긴 되겠지.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지속 가능한 거냐. 이 정도의 매출이 지속 가능한 거냐, 그리고 확장 가능한 거냐. 지금 이 정도 매출 나오는 게 내년에는 더 늘어나고 그 이후에는 더 늘어날 것이냐. 이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백화점들은 그게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한때 항상 유행하는 뭔가의 트렌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트렌드를 이끌어가고 있는 기업을 무조건 투자해야 되느냐? 그건 아닌 거라는 게 만약에 이 트렌드가 한번 하고 꺾일 거면은 그 기업은 투자할 게 아니에요. 왜냐면 지속 가능성과 확장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그 이커머스는 뭐 올해 한 7% 정도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굳이 그러면 매도 의견을 줘야 되느냐? 아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뭐 나쁠 수도 있겠지만 지속 가능성과 확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들어가 있는 거고 백화점은 반등했지만 지속 가능성과 확장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여기에 UBS에서도 매도 의견을 내놓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 이커머스한테 좀 많이 먹힌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분명히 이스타 같은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스타 같은 분들이 아니더라도 아예 백화점 이용할 생각을 안 하는 분들도 맞아요. 사실상 많이 계실 것 같기 때문에 뭐 UBS에서 이런 의견을 내놓은 것도 있을 것 세상을 같습니다. 명쾌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해주네요. 그러니까 UBS와 영스타가 진짜 정리 잘하네요. 저는 정리가 잘 안 돼요, 성격이. 월가워즈. 자, 근데 오늘 여러분 아주 특별한 그 보너스가 또 남아 있어요. 이제 위원님의 지금 UBS에 우리가 그 픽을 봤잖아요. 그럼 이제 위원님의 픽을 볼 차례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UBS 이런 데가 훨씬 더 중요하고 신뢰감이 넘쳐나는 거죠. 사실 그 이런 걸 다 떠나서 지금 이런 유통시장은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상관없거든요. 실제로 보면. 그리고 오프라인 하는 곳이 온라인도 같이 하는 곳이 워낙 많이 있잖아요. 뭐 나이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진짜 최근에 가장 핫한 미국에서 가장 핫한 소위 쇼핑 브랜드, 쇼핑 그런 사이트는 제가 봤을 때는 누가 뭐래도 리볼브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누구나 지금
그러니까 everybody's talking about 리볼브예요 지금. 그러니까 리볼브를 제가 TV 드라마에서도 봤어요. 네. 어디서 물건 샀냐니까 리볼브에 산다는 거 딱 찍어주고 이런 것들. 왜냐면 미국은 아주 노골적으로 PPL을 하고 네. 브랜드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리볼브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봤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지금 리볼브의 지금 하나의 시대가 흐름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제가 보면 리볼브에서 직구하고 이런 걸 제가 많이 그런 거 사이트 봤거든요. 네네. 그래서 리볼브가 지금 가장 핫한 거다라고 먼저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또 찾아봤더니 팀랭크 기준으로 보면 10점 만점에 8점이 되겠고요. 특히 애널리스트 의견은 스트롱 바이 의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70 수준인데 저는 주가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리볼브를 쓰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인지조화까지 되는 건 제가 아니지만 먼저 말씀드린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도 마찬가지. 많은 사람 얘기하는 주식은 리볼브니까 특히 리볼브에 지금 만약에 주문하시고 여기서 물건을 구입하신 분이라면 지금 관심 갖고 보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저 위주로 말씀드리면 리볼브도 알고 다 알지만 저는 하나하나 개별 종목보다는 이거는 ETF가 맞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이 약간 섞여도 있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유통업체 107개를 한꺼번에 모은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의류 브랜드, 신발 브랜드 아니면 이커머스 하는 것을 전부 다 모아 있고요. 쉽게 얘기해서 요즘 자동차 업계에서 자동차 중고차 시장에서 가장 핫한 브랜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매장 중에 하나가 요즘은 기존 오프라인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쉽게 해서 자동차 자판기라고 표현하는 카바나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카바나라는 회사도 여기 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07개가 뭐는 시가총액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냥 n분의 1로 해서 비슷한 비중으로 다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퀄 웨이트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이퀄 웨이트고 한 3개월, 6개월 한 번씩 리밸런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하나가 특별히 많은 것은 시가총액 베이스고 보통 이런 거는 이퀄 웨이스로 107개 정도가 들어가 있는 거가 SPDR에서 하는 거가 S&P 리테일 ETF입니다. 그래서 소매업인데 여기는 오프라인, 온라인 다 들어간 거가 되겠는데요. 여기면 리볼브, 카바나, 뭐 도어데이시 이런 것들 배달하는 애들 그리고 리얼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중고 명품 인증해줘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아메리칸 아까 말씀드렸던 아메리칸 이글 이 아웃핏도 들어가 있고. 근데 이게 SPDR인데 심볼은 XRT입니다. 리테일의 R. X가 최고라는 의미겠죠. 팬이라는 의미겠죠. 제가 하는 말이지만 그래서 97.54달러, $100가 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진짜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찌됐건 개별 종목에 대해서 제가 딱 쇼핑에 대해서 진짜 자기가 선호하는 브랜드 확신 있는 게 아니라면 리볼브가 좋아하시면 리볼브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지만 리볼브가 좋다는 것만 하면 느낌이 안 오는 분이 태반이거든요. 일단 남성분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여성분들의 젊은 여성분들 위주로 얘기할 때는 이걸 사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그 경험을 보면서 그렇지만 쇼핑이 늘어날 것 같다, 어디나 많이 들어갈 것 같다 이런 거죠. 그래서 딱 이런 제가 XRT 같은 거가 좀 현실적으로 하시는 만할 것 같고요. 참고로 여기에 보면 룰루레몬 이런 것도 다 들어있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아마 안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정확히 찾아보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하나 더 보셔야 될 것이 지금 쇼핑 시즌에 백투스쿨 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백투워크 쇼핑도 또 하나의 흐름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스케쳐스도 저기에 또 들어가고요. 룰루레몬 같은 것도 딱 쇼핑 백투워크예요. 그러니까 룰루레몬 갖고 출근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편안하니까. 편안하니까. 그게 하나의 흐름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궁금한 점이요. 분명히 리테일 관련 ETF 가운데 이렇게 이퀄 웨이트, 그러니까 동일 비중으로 넣는 게 아니라 이제 시가총액 비중으로 넣는 것도 있을 거잖아요. 찾아보면 있겠죠. 근데 이게 굳이 더 좋은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그건 아니고 제가 뭐 그걸 찾아본 적은 없어요. 찾아본 적은 없고 이게 지금 항상 대표적인 ETF이기 때문에 그거를 말씀드렸죠.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하여튼 미국은 찾아보면 웬만한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요. 오늘 내용 저는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이제 쇼핑을 워낙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우리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이 탑픽으로 선정해주신 리볼브라는 의류 브랜드 있잖아요. 저도 여기에 얼마 전에 이제 들어가서 봤더니 진짜 옷이 예쁘더라고요. 옷이 예쁘고 되게 사고 싶게 실제로 생겼고 이렇게 정돈도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셀렉트 자체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진짜 핫한 그런 인스타그램 모델들 있잖아요. 네네네. 이 모델들을 제가 팔로우하는 비밀 계정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거는 전혀 저임을 알 수 없는 제 비밀 계정인데 네. 그 비밀 계정에서 리볼브 광고하는 걸 진짜 많이 봤어요. 이 모델들이. 네, 그만큼 지금 젊은 세대들한테는 이 리볼브라는 브랜드가 엄청 핫하다라는 거를 저도 실제로 체감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까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 Back to School 시즌 이제 7월 말부터 통상적으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 만큼 Back to School 시즌의 수혜를 톡톡히 받아갈 만한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수혜를 받아가지 못할 만한 종목들 또 어떤 것도 있는지도 저희가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영스타의 보너스 이야기까지 나눠봤으니까요.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랄게요. 오늘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는 여기까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